뒤부와 양 준비됐습니까?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김치찌개의 위대함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의 어조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엘로이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치를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김치의 향이 주방에 퍼졌습니다. 이상한 냄새네요. 한 심사위원이 코를 찌푸렸어요. 정말 이걸 먹는 건가요? 하지만 엘로이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가르쳐준 대로 김치의 수분이 적당히 날아갈 때까지 정성스럽게 볶았어요. 돼지고기를 넣고 볶다가 물을 부었을 때 뜨거운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엘로이즈는 서울의 그 작은 식당을 떠올렸어요. 도윤이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해주던 그 순간을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재료를 넣겠습니다. 엘로이즈는 자신만의 비밀 소스를 넣었어요. 미소와 앙초비 페이스트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치찌개의 색깔이 깊어지고 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사위원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 냄새가 달라졌네요. 좀 더 복합적인 향이 나는군요. 엘로이즈는 마지막으로 파를 썰어 넣고 불을 껐어요. 이 요리의 이름은 SOUP DMAMAN입니다. 엘로이즈가 발표했어요. 엄마의 수프라는 뜻이죠. 이 국물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사랑이 있던 자리에서 나온 맛이에요. 그녀는 심사위원들 앞에 김치찌개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구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심사위원이 한 숟가락 맛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르네요. 이 깊은 맛은 뭐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탱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김치찌개를 맛보고 나서는 말을 잃었어요. 그는 몇 번이나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이 복합적인 맛, 어떻게 이런 깊이를 낼 수 있죠? 발효의 힘입니다. 엘로이즈가 설명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절인 배추가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품이에요. 그리고 이 된장 맛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60대의 베테랑 셰프였는데 그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수프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맛,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비웃던 심사위원들이 하나둘씩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네요. 마르탱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뒤부와 양,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요리입니다. 곧이어 다른 심사위원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 요리는 미슐랭 프랑스 본선에 추천하겠습니다. 마르탱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최초로 한식 베이스 요리가 우리 본선을 통과한 겁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엘로이즈는 화장실에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씨,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엘로이즈 씨. 정말 대단해요. 도윤의 목소리도 감격스러웠어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엘로이즈는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성공은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한국에 있는데. 미슐랭 본선 통과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역사상 최초 한식 베이스 요리 본선 진출 뒤부와 가문이 새로운 혁신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엘로이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셰프는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역시 내 딸이야. 김치찌개로 미슐랭을 정복하다니. 하지만 곧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따위는 잊고 프랑스 요리에 집중해라.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일을 해야지. 하지만 엘로이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도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언제 다시 올 거예요? 도윤이 물을 때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엘로이즈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한국에 다시 가려고 해요.
뭐라고? 지금 네가 할 일은 미슐랭 본선 준비야. 피에르 셰프는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완벽한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요리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엘로이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요리의 진짜 의미를 찾았어요. 그 한국인 때문이지? 그 요리사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엘로이즈는 더욱 확신했어요. 맞아요. 도윤 씨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결국 엘로이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슐랭 본선도 아버지의 기대도 뒤보아 가문의 명예도 모두 뒤로 하고 말이에요. 그녀에게는 도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로이즈는 곧바로 마포구에 정든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막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어요. 엘로이즈 씨? 도윤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왔어요? 연락도 없이. 엘로이즈는 그의 앞에 서서 말했어요.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의 요리사예요. 도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슐랭 3스타도 유럽 대회 우승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로이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꾼 셰프니까요. 당신이 저에게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엘로이즈는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공주가, 뒤보아 가문이 후계자가 서울 골목 식당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발 저와 함께 요리해 주세요. 평생 함께 요리하고 싶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엘로이즈 씨,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온 거예요? 네, 괜찮아요. 엘로이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선택에 확신이 서요. 그 순간 도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배고프시겠네요. 밥 먹어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김치찌개 끓였어요. 엘로이즈 씨가 좋아하는 그 맛으로요. 그 말을 들은 엘로이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스승과 제자 또는 동료로서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서 같은 그릇에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엘로이즈가 말했어요. 파리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당연하죠.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끓였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새로운 요리, 기술과 마음이 함께하는 진짜 요리를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에 특별한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프랑스어로 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마음식당 마이너스 레스토랑트 두시어. 엘로이즈와 도윤이 함께 만든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인테리어는 독특했어요. 프랑스의 세련된 감각과 한국의 따뜻한 정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프랑스식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벽에는 한국의 전통 옹기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오픈 첫날 메뉴판의 첫 번째 항목은 당연히 김치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었어요. 김치 JJIGADLUX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기법으로 정교하게 완성된 김치찌개였습니다. 이 김치는 3개월간 숙성시킨 거예요. 엘로이즈가 손님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된장은 직접 담근 지 1년 된 겁니다. 도윤이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죠. 할머니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프랑스 기법을 더해서 더욱 깊은 맛을 냈어요. 첫 손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부부였어요. 남편은 처음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먹는다고? 하지만 한 숟가락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매혹됐어요.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그는 감탄했습니다. 김치의 산미와 된장의 깊은 맛이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다니. 부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던 포토페의 맛이 나요.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하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음식당은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줄을 서서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에디션에서 특별 취재를 나왔고 프랑스의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요리의 완벽한 융합 동서양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미식 경험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그의 말, 마침내 미슐랭 스타를 받았습니다. 한식 베이스 요리로는 최초였어요. 시상식에서 엘로이즈와 도윤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상은 저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엘로이즈가 말했어요. 한국의 할머니들, 그리고 진심으로 요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도윤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슐랭 잡지 표지 모델로 엘로이즈와 도윤이 선정된 거예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기억을 요리한 남자, 사랑을 끓인 여자 마이너스 더 메뉴, 쿡투 메모리즈, 더 우먼 후 시머드 러브.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엘로이즈는 프랑스 셰프복을 입고 도윤은 한국 전통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지만 하나의 요리를 함께 완성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엘로이즈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1년 후 마음식당은 파리에도 분점을 열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은 연일 만석이었어요. 프랑스인들이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프랑스 요리 학교들에서 한식 수업이 정규 과정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효의 예술, 감정이 담긴 요리법 같은 강의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엘로이즈와 도윤은 정기적으로 특강을 하며 자신들의 철학을 전파했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에는 당연히 김치찌개가 들어있었어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그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엘로이즈가 물었어요. 전 정말 오만했었죠. 한국 음식을 무시하고 감정 없는 요리라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도 엘로이즈 씨는 진정한 요리사였어요. 단지 마음을 여는 법을 몰랐을 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엘로이즈는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한 기술만 있으면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요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도윤이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정든 한식당을 찾았어요. 이제는 유명해진 그들이지만 여전히 이곳이 가장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주방에서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이 맛이에요. 엘로이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며 말했어요. 제가 처음 울었던 그 맛. 아무리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만들어도 이 맛은 여기서만 나와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요. 몇 년이 흘러 마음식당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어디서든 같은 맛의 김치찌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점의 셰프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엘로이즈와 도윤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5살 된 딸 소피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든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어느 날 소피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엘로이즈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엄마는 정말 교만한 요리사였어. 감정 없는 요리라며 한국 음식을 무시했지. 그런데 아빠의 김치찌개를 먹고 울었다며요? 소피가 끼어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맞아. 그때 엄마는 깨달았어. 진짜 요리는 사람을 울게 만드는 거라는 걸. 도윤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소피야, 네가 커서 요리사가 되면 꼭 기억해. 감정을 담지 않은 요리는 단순한 음식일 뿐이야. 진짜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엘로이즈는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김치찌개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다니.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의 할머니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요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요리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은 요리는 단순한 음식일 뿐이다. 진짜 요리는 사람을 울게 만든다. 그리고 때로는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두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전 세계의 미식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김치찌개의 기적이었다.